서울 용산의 전자상가. 계약을 앞두고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려는 손님으로 북적일 때지만 인적은 뜸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100만 원짜리가 지금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컴퓨터. 네. 5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3주 전 140만 원이었던 조립 PC 가격은 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은 가장 낮은 사양이 이전 모델보다 150만 원 이상 비싸진 341만 원이나 됩니다. 작년 시리즈에 비해서 너무 더 비싸게 이제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와 노트북 가격이 껑충 뛴 건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AI 열풍 속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램 가격은 5배, 저장 장치인 SSD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품 가격이 넉 달 전 저사양 컴퓨터 가격에 맞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6기가니까 DDR5 16기가니까 40만 원이니까 뭐 중고 노트북이 뭐 15만 원짜리면 몇 개 사겠어요? 3개. 예, 3개 정도 사는 거지. 문제는 D램 반도체 가격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구입하시는 게 제일 저렴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휴대전화와 자동차는 물론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칩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 프로에 서울 남산타워 사진을 주고 구조와 역사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약 1분 뒤 송신 안테나, 전망대 등 남산타워의 구조와 역사를 설명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40여 페이지 분량의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자료를 제미나이와 오픈AI의 챗GPT에 주고 초등학생용 만화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미나이의 생성물이 더 구체적이고 디자인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미나이 3 프로는 AI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도 GPT-5 프로보다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며 가장 똑똑한 AI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했고, 머스크도 축하한다며 제미나이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검색 엔진과 유튜브, 클라우드의 모바일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까지 AI 생태계를 구축한 구글이 비로소 AI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증시에서 AI 거품론을 가라앉히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미나이 3로 기존에 있던 구글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있는 파생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주목되는 부분은 제미나이 3 개발에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 처리 장치 TPU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TPU는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 설계된 칩으로 범용 연산을 모두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달리 불필요한 회로를 덜어내 전력 대비 성능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TPU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제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도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AI 칩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겐 위협일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겐 호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SBS 홍현지입니다. 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자사주를 상장할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3.71%나 올라갔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고민 중인 방식이 ADR, 즉 미국 예탁증서 상장입니다. 이 ADR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한국 기업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달러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미국판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은 한국에 그대로 두고 그 주식을 대신 보관한 미국은행이 이를 대표하는 증서를 만들어서 뉴욕이나 나스닥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새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 미국 시장 접근성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왜 SK하이닉스가 ADR을 검토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자사주를 약 10조 원, 지분 기준 2.4%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묶어두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사주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 기업들의 전략이 중요해졌고 SK하이닉스는 이 자사주를 아예 미국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수단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같은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세계 1위지만 기업 가치는 한국 시장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는 글로벌 투자자 눈높이에서 다시 평가받자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또 뭐가 유리한 건가요? 네, 핵심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느냐인데요. SK하이닉스의 이익 대비 주가 평가는 11배 수준인데요. 이 경쟁사인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33배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배와 33배는 기업의 이익 대비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느냐를 보여주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올해 1원을 벌었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11원 가치로 평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비슷한 반도체 기업이 33원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같은 회사인데 어느 시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글로벌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수조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장 논의는 단순한 방식 검토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글로벌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의 23.9%가 투자하지 말라고 한 자산이 대체 뭔가요? 네. 이 전국 10,000명을 대상으로 금융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 세대의 23.9%가 자녀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본인 자산을 불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부동산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투자로 부동산을 거의 4명 중 1명이 꼽은 겁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권한 1위는 금이나 주식, ETF 같은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투자 환경 변화가 반영돼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안에서도 이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니어일수록 금융소득, 연금, 임대 등 수입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빠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점, 반대로 이 기술, AI 중심의 금융자산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미 부모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AI 수용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시니어의 생성형 AI 사용 비율은 낮지만 앞으로 사용 의향은 80%대로 매우 높았고 이런 태도가 자산 투자 인식 변화에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한 86조 6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2.5% 증가한 12조 1,661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급증으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면서 범용 D램과 낸드까지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HBM 판매는 전분기보다 80%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HBM 물량이 사실상 완판됐다며 증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urrently receiving memory demand for the year of 2026 and is much stronger and faster than usual. It is expected that customers' demand for the next year will exceed our supply, even considering our investment and capacity expansion plans. 오랫동안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5세대 HBM의 경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상화되었다. 엔비디아 쪽 내년도 요구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삼성 쪽에 오는 낙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6세대인 HBM4는 모든 고객에 샘플을 보냈고 양산 준비도 끝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빅테크들이 더욱 높은 성능의 HBM4를 요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HBM4 탑재를 선점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6세대 HBM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58% 급등한 104,10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